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예정인 2020 NBA 드래프트, 그 중에서도 로터리픽 지명이 유력한 14명의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1월 2일 목 드래프트 순위를 기준으로 각 팀이 뽑을 예상 선수를 ESPN이 공개한 순위까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는 NBA에서도 먹힐만한 운동 능력을 갖췄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206cm의 윙스팬을 갖춘 사이즈 좋은 가드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트랜지션 상황에서 굉장히 맞기 힘들며 퍼스트 스텝도 뛰어나죠. 풀업 점퍼를 즐겨 던지는 선수로 패서로서의 재능도 갖추고 있는 만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최대 장점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득점 능력이 뛰어나지만 성공률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 245개의 3점을 시도해 성공률은 29.4%를 기록했고 뛰어난 피지컬을 갖췄음에도 주로 점퍼를 고집하며 수비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패스 재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가 잦은 편이고 경기 조율을 잘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정리하자면 뛰어난 운동 능력과 득점력을 갖췄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가 이전보다 유망주가 많이 없다는 걸로 봤을 때 현재 가장 잠재력이 높은 1순위 예정자는 확실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목할 확률이 높은 데니 아브디아는 이스라엘의 신성으로 불리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입니다. 파워포워드를 맡기에도 충분한 사이즈지만 포인트 가드의 볼핸들링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갖췄죠. 트랜지션 상황에서 풀업 3점을 던지는 걸 즐기고 수비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줬고 림 프로텍팅과 패싱 레인을 차단하는 능력과 스크린을 피하는 능력도 꽤 성장했다는 평입니다. 기복 있는 3점과 성공률이 60%도 안 되는 자유투 성공률은 아브디아의 가장 큰 약점이죠. 여기에 아직은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점과 왼손을 잘 쓰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공격 스킬이 다양하지 못해 1옵션을 맡긴 부족하며 페인트존 마무리 능력도 평균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이자 수비수지만 슈팅 기복이 있고 본인만의 공격 스킬이 없다는 단점이 있고 워리어스가 원하는 포워드, 스몰 라인업에서의 4번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선수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제임스 와이즈먼은 신장 216cm에 약 230cm의 윙스팬, 약 3m에 달하는 스탠딩 리치까지 더해진 무시무시한 신체를 가졌으며 기동성과 민첩성도 좋습니다. 현 NBA 트렌드에 잘 맞는 달릴 수 있는 빅맨이죠. 당연히 뛰어난 사이즈로 인해 림 프로텍팅 능력이 수준급이며 슈팅도 나쁘지 않은 편에 워낙 원석 같은 느낌이라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와이즈먼의 장점입니다.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선수입니다. 파울 관리, 수비는 세로 수비만 뛰어난 점, 단단하지 못한 하체로 인해 포스트에서 버티는 힘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와이즈먼은 대학 무대에서 3경기 만에 자퇴했는데 멤피스 대학의 감독인 페니 하더웨이에게 이사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에 불만을 품어서인데 이로 인해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정리하자면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지만 힘과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 선수로 빅맨을 원하는 호네츠 입장에선 가장 원하는 픽이 될 수 있겠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볼 가문에서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라멜로는 장신 포인트 가드이자 창의력, 센스, 침착함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아웃렛 패스를 비롯한 모든 패싱 능력은 이번 드래프트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좋은 수비수가 될 잠재력도 있고 포지션 대비 뛰어난 리바운드 능력까지 갖춘 라멜로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뛰어난 포인트 가드의 재능을 갖췄지만 3점이 약한 편이고 수비 잠재력은 있지만 현재 라멜로의 수비는 분명 약합니다. 통틀어서 집중력이 꽤 떨어지는 편이고 뛰어난 피지컬에 비해 운동 능력은 약간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수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론조볼의 상위 호환이지만 단점은 비슷하다는 것. 하지만 그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잭 라빈과 코비 화이트가 있는 불스행은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라는 전망입니다. 헤이즈는 장신 포인트 가드에 속하며 BQ가 상당한 수준이며 득점 능력, 패스, 픽앤롤, 앞선 방어에서도 높은 잠재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능력도 뛰어난 편이고 만 16세의 나이에 프로 무대를 경험한 만큼 이는 NBA에 데뷔하자마자 즉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헤이즈의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포지션당 턴오버 비율이 25%로 상대 압박 수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이즈는 좋지만 운동 능력은 평균이고 왼손잡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오른손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수비 기복이 있는 편이고 발빠른 상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정리하자면 헤이즈는 공수에서 꽤 안정적인 선수지만 높은 왼손 의존도와 턴오버 비율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콜린 섹스턴과 다리우스 갈랜드는 메인볼 핸들러가 되기엔 부족해서 캐벌리어스가 헤이즈를 원할 거란 예측입니다. 나이지리아계 미국인인 오콩우는 뛰어난 민첩성과 힘, 탄력을 갖춘 선수로 림 근처 마무리 능력과 공격 리바운드에 탁월한 점을 보입니다. 여기에 수비 능력도 뛰어난데 특히 슛 컨테스트를 매우 잘하는 편이며 슈팅 개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 자유투는 72% 정도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사실 파워포워드에 더 가까운 스타일로 정통 빅맨의 역할을 맡기엔 사이즈가 조금 아쉽다는 점,
어시스트와 볼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 포스트 수비가 좋지만 굉장히 뛰어나진 않다는 것까지 한마디로 과연 이 선수가 롤플레이어급 이상의 공격수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탑 10 안에 들어갈 수비 잠재력이 있느냐입니다. 굉장히 젊은 로스터를 꾸린 호크스는 오콩우까지 추가하며 로스터에 활력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비토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수, 손이 매우 큰 편이고 뛰어난 스크린 능력, 득점력, 그리고 대학리그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트랜지션 마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림 근처 마무리 능력이나 핸들링, 운동 능력도 수준급이며 수상 경력만 봐도 토핀이 NCAA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로 수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외곽 수비에선 꽤 고전하는 선수로 방향 전환이나 수비 스텝이 고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는 평입니다. 에드워즈와 함께 최고의 스코어러로 평가받지만 역동적인 슈팅 게임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정리하자면 잘되면 오픈코트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 하지만 슈팅 능력과 수비는 물음표인 선수지만 크리스찬 우드와 함께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는 피스톤즈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이네요. 196cm에 약 202cm의 윙스팬을 보유하고 있는 할리버튼은 보폭도 길고 굉장히 유연하게 신체 능력을 발휘하는 수준급 수비수로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BQ가 좋은 선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넓은 시야를 이용한 창의적인 패스, 안정적인 슈팅 효율성까지 갖췄고 플로터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인 유망주입니다. 안정적인 슈팅 효율성을 갖췄지만 릴리즈 자체가 워낙 느리고 낮습니다. 사이즈는 좋지만 79kg으로 힘이 부족해 돌파 능력은 제한적이고 주전 포인트 가드를 맡기엔 드리블링이 좀 아쉬운 편인데요. 이는 공격 조립을 깔끔하게 진행하지 못한다는 단점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할리버튼은 3&D 가드로 안성맞춤이지만 부족한 프레임과 느린 슛 릴리즈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닉스는 라멜로 볼 같은 포인트 가드를 원하지만 이 순위를 봤을 때 경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할리버튼을 지명할 확률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아이작 오코로는 뛰어난 피지컬을 갖춘 NCAA 최고의 수비수로 불리던 선수 중 하나로 무려 올 NBA 팀에 들어갈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파워포워드 수비까지 커버할 수 있고 높은 BQ를 비롯해 코트 비전은 물론 볼핸들러와 패서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득점 없이도 경기에 영향을 주는 아주 유니크한 선수라는 평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득점 능력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3점과 자유투가 좋지 않고 평균 득점을 40분으로 환산했을 때 나온 16점은 상위 20위에 들었던 대학생 중 가장 낮은 수치였죠. 간단하게 오코로는 슛 없는 수비 스페셜리스트로 말할 수 있으며 득점원들이 있는 위저즈의 완벽한 조각이 될 거라는 의견이네요. 애틀란틱 코스트 컨퍼런스 식스맨 수상자인 패트릭 윌리엄스는 탄탄한 사이즈에 213cm의 윙스팬까지 더해진 선수로 뛰어난 운동 능력, 자신있게 던지는 3점과 높은 자유투 성공률, 무엇보다 모든 선수를 커버할 수 있는 수비 능력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두 번째로 어린 선수라는 메리트도 존재하죠. 빠른 경기 템포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로 어시스트 턴오버 비율이 안 좋고 벤치에서 출전해서 그런지 1라운드 선수 중 가장 낮은 평균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죠. 출전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도 아니라는 평이네요. 윌리엄스는 상위 5순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정도의 뛰어난 3&D 포워드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성장세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선수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선즈는 현재 굉장히 유망한 팀이자 좋은 포워드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여기에 윌리엄스를 추가해 그 라인업을 더 견고히 할 수 있겠네요. 데빈 바셀은 전형적인 3&D 자원으로 높은 3점 성공률에 빠르고 민첩한 신체 능력에 213cm의 윙스팬까지 더해져 상대 메인 볼핸들러로 수비하는 데에도 강점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 피켓롤 핸들러 역할도 가능하며 사이즈도 좋은 편이라 꽤 매력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드 포지션 수비는 좋지만 힘이 부족해서 포워드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돌파로 인한 득점이나 자유투 획득은 약한 편이며 가드치고 자유투 성공률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죠. 피켓롤 수비 시에 잦은 파워를 범하기도 하고 단단하기보단 유연하고 민첩한 선수라 스퍼스 시스템과 잘 어울릴 거라는 예측입니다. 타이렐 테리와 비슷한 선수로 스테판 커리, 트레이 영을 찍는 이유가 그의 장점을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뛰어난 슈팅 능력은 물론이며 뛰어난 시야를 갖춘 패싱 센스, 피켓롤 능력은 NBA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평입니다. 가끔 번뜩이는 초장거리 슛도 터뜨리며 이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모습도 보여주는 트렌드에 딱 맞는 공격형 가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커리, 영과 비슷한 것과 동일하게 수비가 좋지 않은 선수입니다. 특히 오프더멀 부부를 캐치하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어디까지나 비슷한 선수가 커리나 영이지 그들만큼의 잠재력이 있진 않기에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공격 스킬은 탑재되어 있으나 수비가 없는 테리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디에런 팍스와 함께 역동적인 백코트를 구성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키이라 루이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으로 이를 이용한 단독 속공 전개는 가히 일품이라는 평입니다. 방향 전환이나 속도 조절, 유로스텝에 강점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슈팅 능력과 자유투 능력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2대2 게임 운영이 NBA에서도 통할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올라운드 포인트 가드의 면모를 갖췄지만 80kg도 나가지 않는 루이스는 몸싸움에서 쭉쭉 밀리는 경향이 있고 속도를 살린 공격을 하면서 부족한 시야로 인해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빠른 리딩형 가드이지만 힘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미 높은 수준의 BQ를 장착하고 있어 효율적인 게임이 가능해 젊고 빠른 선수들로 구성된 펠리컨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픽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전형적인 듀얼 가드인 RJ 햄튼은 폭발력 있는 선수로 운동 능력이 좋고 다양한 공격 루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평입니다. 약점으로 지적받던 슈팅 능력을 노력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릴 만큼 워크 에틱이 뛰어나며 미드레인지에 진입하는 능력도 수준급입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특출난 점은 없다는 평입니다. 가능성은 보였지만 슈팅 능력은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수비 잠재력은 있으나 현재 수비 능력은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본인의 잠재력과 워크 에틱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선수로 볼 수 있겠네요. 현재 벤치 자원이 부족한 셀틱스에 어울릴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20 드래프트 로터리픽 지명이 유력한 14명을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